특강 들으신 분들 요거 보면서 한번 요 대책, 어제 특강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요 대책 한번 다시 얘기해보고 요 대책에 맞는 또 지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딱 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5월 11일 날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안선입니다. 어제죠. 5월 11일 날 총 3페이지 3매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 제목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전매 제한 강화, 전매행위, 전매 제한 강화라는 게 나왔고요. 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거세요. 우리가 뭐 전매 제한 3년을 줄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확실히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공공택지는 전매 제한 3년을 줬는데 이거 얘기로는 지금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면은 아파트가 3년이 넘어도 투기과열 지구는 5년이거든요, 전매 제한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3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나온 거는 3년 초과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보통 3년짜리도 있어요. 짓는데 3년 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이거 지금 나온 대책으로 보면은 전매 제한이 등기시까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상복합 같은 거 3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3년 이상이어도 지금 딱 못 박았죠. 소유권 등기 시까지니까 아무래도 전매 자체가 안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투기 수요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의 민간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된다. 이거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뭐 3년, 4년 다 필요 없이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 없다. 등기 쳐라. 등기 쳐야지 팔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지금 광역시 6개월, 수도권에서도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6개월이었어요.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또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이 없다. 수도권 말고 지방의 민간 택지 같은 경우 지방의 수도권은 무조건 전매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도 무조건 전매 제한이 있는데 기타 민간 지역 뭐 예를 들어 청주, 천안 그런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이 없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 유입이 되면서 2020년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 전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요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잘 봐요. 지금 수도권이랑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적이냐면 무주택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사실 인기 있는 단지는 유주택자 당첨이 안 돼요. 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해서 단지 1주택자만 요만큼 아주 작은 확률이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뭐 투기 목적이라기 하기보다도 물론 실수요자가 받아서 전매 제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다주택자들의 청약 자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무주택자들을 그들만의 리그인데 말이죠. 또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 기록. 이것도 좀 제가 블로그에다 쓰긴 썼지만 아니 1, 2월 달에 청약홈 개편 지금 코로나 사태로 분양을 안 하는데 수요는 있는데 지금 공급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건 당연하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서 진정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이때다 하고 엄청나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물량 공급이 많다 보면은 또 청약 경쟁률도 내려갈 테고 또 일부 인기 없는 지역은 미달도 날 텐데 지금 현 상황만 보고 뭐 40% 이상 20대 1이라는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만들어 놓은 현상인데 그거를 해석해서 굉장히 뜨겁다라고 우선 정부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2019년 수도권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은 전매 기간에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7년부터 19년까지 분양 당첨자 중 4명 중 한 25% 되겠네요. 그분들이 분양권을 팔았다 라고 얘기하네요. 요건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뭐 이건 믿어야지. 근데 솔직히 좀 믿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믿어야 되겠죠. 아니 근데 믿을만 한 게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투자로 받는 사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수긍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윗장은 이유를 설명한 거고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자 볼게요. 이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 이게 당첨 확률은 사실 실수요자들이 거의 당첨이잖아요. 자, 제 말 틀린가요? 거의 지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이지,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의 전매를 차단하기 위한 거지,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현재 당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수도권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거의 전체,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도 거의 실수요자가 당첨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실수요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고 투자 수요, 다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는 거는 지금 현 상황 맞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다시 그냥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에요. 별 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 및 성장관리권역 참조하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 군관리 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요거는 뭐 법률상 위에 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구역, 그리고 국토이용 계획에 대한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한 설명 참조를 하라고 하네요. 또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8월까지 완료한다니까 8월 내지는 9월 달쯤에 최종 개정 완료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아요. 몇 개월 남았냐면요, 뭐 한 3개월, 한 15일, 17일 정도 남았는데 3개월 금방입니다. 다음,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또 말도 안 되는 게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과, 그러면 투자자들은 당첨 확률이 기존에 높았나요? 거의 낮았단 말이에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수도권 광역시는 다주택자 당첨이 거의 미달나지 않는 이상 당첨이 어려워요. 그런데 무주택자들 내지는 1주택 처분 조건자들의 요만큼의 당첨 확률만 있는데, 당첨 확률이 높다기보다도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실수요자들의 전매를 금지시켜서 실거주를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실수요자들이 우선 당첨받고 그거를 팔지 못하고 그냥 오리지널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들었어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지금 젊은 실수요자들은 예를 들어 30대 초반이라고 쳐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안 돼. 그러면 가점으로 당첨되기 상당히 어렵죠. 이거를 실수요자들한테 만족하려면 우선 공급 확대를 굉장히 높이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서울의 로또 단지, 그런 데는 거의 40대 50대
무주택 길고 부양가족 있고 통장 가입기간 긴 한 60점대가 당첨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요자겠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면 공급부터 늘려라. 요거는 참고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성장관리구역, 자연보호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사실 요거 보면은 이걸 뭐 다 어떻게 외워요, 그죠?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뭐 과밀 억제권은 이렇게 나눠졌고요. 성장관리구역 이렇게 나눴고, 자연 아싸리 전매 제한이 가능한 단지를 아는 게 더 이거를 다 아느니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천시, 뭐 남양주시, 용인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 광주, 안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보이시죠? 여기 서울을 기점으로 이렇게 빨간 부분은 뭐다? 과밀 억제권. 요 서울 기점으로 이왕이면 딱 서울이 여기 서울 강남 정도가 센터인 것 같아요. 강남을 기점으로 이렇게 원을 붕 그려버리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강 북쪽으로는요 서울이 해당되겠고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그리고 의정부시, 고양시가 있고요.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과천, 하남, 성남, 의왕, 수원, 군포, 안양, 광명, 시흥, 인천, 부천까지 이렇게 이 지역은 과밀 억제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매 제한 금지다. 또 성장관리구역 여기를 떠나서 과밀 억제권을 떠나서 이 성장관리구역이 이제 한강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파주시가 있고요. 또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사실 연천군 여기도 보면은 뭐 성장관리구역이라기보다도 자연보호권역 아니면 군시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포천. 저는 사실 연천군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포천도 마찬가지고 동두천시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파주, 양주, 외 동두천, 연천, 포천, 남양주 일부가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서쪽으로 가면 김포가 있네요. 김포시가 있고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도 일부가 되겠네요. 일부. 그리고 용인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성장관리구역.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했을 때 그냥 오른쪽을 사과 베어 먹듯이 이렇게 쑥 베어 먹고 오른쪽은 전매가 가능하다. 자연보호구역. 아무래도 이쪽은 뭐 이천, 여주 이쪽은 또 가평까지 해서 이렇게 산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도 있는 거 보면 이쪽 경기도 광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경기도 광주에서 곤지암천, 중랑천에서 나는 물이 여기 서울 식수로 들어갑니다. 서울 식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기존처럼 똑같이 민간 택지 6개월로 적용된다 라고 하네요.